40년의 세월, 돌아온 고향은 왜 나를 밀어냈나?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인가요?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이 계신 곳, 아니면 그저 마음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추억의 장소인가요? 만약 40년 만에 돌아간 고향이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국 땅에서 보낸 뒤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단 2주 만에 다시 떠나야만 했던 한 어머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급격하게 변해버린 한국 사회의 모습과 가족 그리고 고향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혜, 올해 71살입니다. 지난 40년간 제 주소지는 늘 미국 시애틀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보내는 노년의 삶은 시애틀의 날씨처럼 평온하면서도 때로는 안개처럼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주말이면 한인교회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헛헛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서울의 골목길,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두 아이들. 큰아들은 서울에서 번듯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딸 수진이는 경기도에서 남편과 작은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이민을 왔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자식의 길을 부모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치더군요. 1년에 한두 번 네모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손주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딸아이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여기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특히 딸 수진이의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먼 타국에서 두 분만 어떻게 지내세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미국보다 병원비도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남은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마지막은 내 나라 내 땅에서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한국 가서 살까? 그렇게 우리의 40년 만에 귀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아쉬운 과정이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넘기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자식들과 함께할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전화 너머로 걱정 말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 말고 몸만 오세요. 저희가 집도 다 알아봤고 병원도 다 준비해놨어요. 자식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일이구나. 역시 핏줄이 최고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40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은 저를 뜨겁게 환영해주는 듯했습니다. 공항 가득한 한글 간판, 정겨운 한국어 억양, 심지어 식당가에서 풍겨오는 김치찌개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제 품에 안겼을 때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집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요즘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남편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물음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렇게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을까? 딸이 구해놓은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옆 건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고 두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80만 원이라는 사위의 설명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시애틀에서 살던 작지만 정원이 있던 그 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전세는 씨가 말랐고 이만한 월세 구하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사위의 미안한 표정에 차마 싫은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짐을 대충 풀고 난 저녁, 딸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희가 당분간 생활비를 좀 보태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받으시던 연금이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띵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꼬박꼬박 부었던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가 중단될 거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줄어들 거라곤 예상했지만 아예 못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뭘로 먹고 살아야 하느냐? 저희가 매달 200만 원씩 드릴게요. 200만 원.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120만 원으로 노부부가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저렴하다는 한국이지만 그 돈으로 과연 생활이 가능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작은 원룸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딸은 저희를 동네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두어야 마음이 놓인다면서요. 하지만 접수창구에서 저희는 또 한 번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하신 지 6개월이 안 지나셔서 비급여로 적용되세요. 검진비는 대략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통째로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40년간 한국을 떠나 있던 재외국민이 다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복잡한 서류 절차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라는 것인지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뭐든지 다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해야 해요. 병원 예약도, 은행 업무도, 심지어 택시도 앱으로 불러야 편해요. 저는 전화로 예약하고 직접 창구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마치 암호로 가득 찬 낯선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아들 내에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던 며느리의 눈빛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존댓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있는 듯했고 걱정하는 표정 뒤에는 부담감이라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특히 손주들 문제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저는 미국식으로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웠기에 학교와 학원에 얽매여 사는 손주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랑 잠깐 놀다 가렴. 어머니, 안 돼요. 애들 학원 갈 시간 늦었어요. 요즘 애들은 바빠서 할머니랑 놀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한국 교육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긴 미국이랑 달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 하면 경쟁에서 뒤처져요. 당신은 40년 동안 외국에 살았으니 한국 사정을 모른다는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정말 이방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귀국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솔직히 매달 200만 원 드리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이야. 물론 며느리의 입장에선 당연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돌아온 부모에게 그 말은 너무나도 서럽고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요. 다음 날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도저히 못 있겠다고. 딸은 울며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미 시애틀의 집과 살림은 모두 정리한 뒤였습니다. 당장 돌아갈 곳도 비행기 표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가 2주 만에 쫓겨나듯 떠나면서 자식에게 돈까지 빌려야 하는 제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다시 찾은 인천공항. 2주 전의 설렘과 기대감은 온데간데없고 허탈함과 씁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한국인일까? 미국인일까? 40년을 살았지만 온전한 미국인이 되지 못했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없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시애틀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역설적이게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의 간판, 사람들의 말투,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제게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병원 시스템도 이제는 눈 감고도 처리할 수 있는 편안한 절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40년이라는 세월은 집사님만 변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떠나온 그 자리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집사님이 40년간 이곳에서 뿌리내린 삶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 있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고향이란 단순히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고 나의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곳.
바로 그곳이 진정한 나의 집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에게 고향은 시애틀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좋은 이웃들을 만났으며 제 인생의 대부분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가슴속에 묻어둔 아련한 추억의 장소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시애틀에서 저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는 화상통화로 매일 안부를 전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애틋하고 다정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그 이주는 제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올 용기를 냈기에 지금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환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 아닌 나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고향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